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자, 이번 그 주식 셰프와 함께 탐방하실 그 기업은요, PI 첨단 소재입니다. 네, PI 첨단 소재. PI 필름 글로벌 점유율 1위에요. 그리고 뭐 단순한 중소기업 정도 아니에요. 이미 거의 뭐 대기업에 합작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규모가 있는 거의 대기업급, 네, 아주 큰 회사입니다. 네. 어, 되게 괜찮게 하는 회사고, 저는 사실 이 PI 첨단 소재, 네,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좀 분석을 요청하셔갖고, 그래서 보다가 보니까, 아, 이 기업은 좀 정리 좀 하고 파봐야겠다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진짜로 자료를 엄청 많이 찾아보고, 진짜 많이 정리해봤어요. 정리하면서 보고, 또 이것저것 보고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장기 투자는 또 이런 종목이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기업이죠. 네. 그래서 상당히 제가 볼 땐 괜찮아 보이는 그런 기업이었어요. 네. 물론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제 개인적인 그 관점이고, 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여윳돈으로 좀 이렇게 좀 묻어나 보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기업 분석도 또 이렇게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PI 첨단 소재가 원래는 그 SKC하고 코오롱 인더스트리, 네, 거기서 합작으로 그 어떤 화학 계약, 그 SKC나 이제 코오롱 여기 있네요. 인더스트리. 거기 화학 계열사들을 합작해서 이제 SKC 코오롱 PI라고 만들었었거든요. 네, PI는 폴리이미드 그 필름 어떤 그 소재를 얘기를 합니다. 소자. 네, 그런 거 얘기하는데 재료죠.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렇게 있다가 사명이 바뀐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드리고요. 그래서 이 PI 첨단 소재는 말 그대로 PI 소자, PI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미래에 정말 뭐 활용도가 무궁무진한 그런 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금광, 금괴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회사입니다. 자, 이 PI가 뭔지 알아야 이 PI 첨단 소재를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저 PI가 뭐냐 딱 보면요. PI는요, 폴리미드라는 그 건데, 고온, 저온, 이런 거 다 견뎌요. 네, 뭐, 마이너스, 제가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400도인가요? 300도인가부터 고온까지 막 하고, 또 굴곡성도 좋고, 또, 어, 뭐라 그럴까요? 어떤 외부의 물리적이나 열적 그런 자극에도 크기나 모양이나 또 전기적인 특성, 화학적 특성 이런 게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너무 뛰어나죠? 원래는 이제 강도도 좋아요. 뭐 내열성 좋고 또 강도도 좋고 이래갖고 강철 대신 사용하겠다고 개발한 겁니다. 철 대신. 네. 철만큼 단단하면서도 철보다 가볍고 그 어떤 성질이 더 좋은 그런 걸 이제 하려고 만든 게 PI예요. 그 PI는 원래 우주나 항공 분야에서 쓰려고 했던 겁니다. 좀 더 가벼우면서 단단한 소재. 그러면서 어떤 내한, 네, 그러니까 차가운 거죠. 마이너스 저 극한, 네, 아주 추운데 그다음에 뜨거운데 거기서도 잘 버티는 거.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뭐 뛰어난 거죠. 그래서 이런 높은 강도, 열저 안전성 바탕으로 해갖고 전기, 전자 뭐 이런 데도 막 활용되는 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인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중에서도 완전히 뛰어나고 그 강한 그런 게 이 뭐라 그럴까요?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이제 PI예요. PI가 이제 그런 계통입니다. 네, 아주 뭐 네. 일단 뭐 되게 어쨌든 되게 좀 좋아 커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PI 필름이나 이 관련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2014년부터 지금까지 뭐 PI 필름 생산량이나 시장 점유율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2020년 말 기준으로 연 3,900톤. 영업이익률이 제조사가 20%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한 20%. 네. 뭐 강하죠. 강한 회사입니다. 네. 그런 데고 네, 근데 이게 확장성도 많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죠. 확장성도 높고 되게 뭐라 그럴까요? 뭐
정말 좋은 쪽 산업인 것 같은데, 근데 진입 장벽이 또 되게 높아요. 그래서 글로벌의 뭐 드폰이나 뭐 일본의 뭐 토레이, 뭐 우베 이런 데랑, 그래서 여기랑 한 4개, 5개가요,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발주자가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초기 설비 투자도 높고, 경제 글로벌 그 마켓, 시장 장벽도 높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것도 또 어려운 게 많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뭐 장벽은 높으면서 또 미래 IT 사회의 중요한 소재 중 하나이기도 하고 되게 성장성이 높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간 그런 쪽이었어요. 네. 네, 참, 본 내용은 제 개인 블로그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남의 거 도용하는 거 아닙니다. 제 블로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을 살펴보다 보면은 네, 원래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2008년도에 SKC하고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자신들의 화학 계열사들을 합작해서 만들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PI 쪽이나 이런 쪽이 일본이나 이런 쪽이 강하다 보니까 단독으로 하다가 시장에서 많이 밀렸거든요. 그래서 막 적자도 나오고 이랬어요. 네, 얘네 둘 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경쟁사잖아요. 근데 경쟁사끼리 우리 그러지 말고 힘 한번 합쳐보자 그래갖고 초월적인 합작을 해갖고 만들었는데 여기가 이제 플러스로 되는 거죠. 이제 흑자를 내기 시작하고 잘 컸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모펀드 쪽에서, 대형 사모펀드 쪽에서 여기 기술력이나 또 미래 환경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생산하고 있으니 그 사업 확장성이나 성장성 이런 거 볼 때 이거 투자할 만한데, 욕심이 많은데, 욕심이 나는데, 네, 이러면서 여러 군데 대형 그 사모펀드사들이 이쪽에 타진을 한 거예요. 니네 어차피 합작법인이니까 그냥 뭐 SKC도 여러 가지 뭐 돈 필요한 데가 많고, 코오롱 인더스트리도 뭐 그렇고 하니까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이제 우리한테 넘기고 니네 거 한번 해봐, 이런 거죠. 그래서 타진을 했어요. 또 어차피 합작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 간에 또 경영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래 이번 기회에 보면 정리하자 그래갖고 이 글렌우드 그 사모펀드예요. PE, 거기 글렌우드가 세운 코리아 PI 홀딩스에 자기들이 둘이 이제 똑같이 27% 정도씩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총 54.07%인데 이거를 6,100억 원 정도의 코리아 홀딩스한테 여기다가 이제 넘어갑니다. 네. 얘네들에 있는 지분 전체가 일로 넘어가요. 네. 근데 여기 그 글렌우드 PE 대표가 누구냐면요, 이상호 대표인데, 이 사람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에요. 개인 자산만 조 단위인 사람이죠. 네, 아주 대단한 그런 분인데 인맥도 얼마나 넓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사모펀드 할 때도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인맥들도 엄청 많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학수 부회장님, 전 부회장님이죠. 본인 자산 자체도 엄청난 자산가요. 조 단위예요, 개인 자산이.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한다는데 주로 대형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력이 좋아요. 단기간에 회사의 어떤 그 재무적인 부분도 개선하고 나아갈 방향을 파악해서 잘 회사 키워갖고 수익도 잘 내고 실력이 좋습니다. 근데 그런 데서 인수를 한 거예요. 돈이 된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이제 PI 첨단 소재 주력은 말 그대로, 그래서 회사명이 이제 PI가 들어가는 건데, PI 필름을 주력으로 하는데, 이런 이제 PI 첨단 소재 필름들이 스마트폰이나 이제 FPCB, 플렉서블 프린티드 서킷 보드라 그래서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이에요. 이런 데 들어가는 이제 회로 기판들, 스마트폰도 그렇고 이런 데 들어가는 회로 기판들이에요. 거기에 부품으로 이제 또 사용되는 이제 방열 시스템 PI 필름, FCCPL이라 그러죠. 플렉서블 코퍼 클라드 라미네이트라 그러는데, 연성 이제 동박 적층판이에요. 여기 이제 전자 회로나 이런 데에서 이제 코팅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 그런 PI 필름. 네. 근데 이런 거를 주로 많이 하면서 매출도 흑자를 내고 많이 컸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전에 이 사업 자체가 모바일에 치중돼 있었어요. 스마트폰부터 해서 모바일. 그러니까 모바일 업종이 이제 업황이 좋을 때는 좀 괜찮은데 업황이 나쁠 때는 또 뭐라 그럴까요? 좀 이쪽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거죠. 그 스마트폰들 같은 게 코로나도 그렇고 이럴 때 조금 사람 접촉도 어렵고 이러니까 고객들이 덜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매출이 떨어져요.
모바일 그 제조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공급하는 공급사들도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얘네가 잘 되면 오더가 많이 들어올 테니까 올라가고, 안 되면 또 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 얘네들만 모바일 제조사에 따라서 이 기업 자체도 매출이 너무 들쑥날쑥한 거예요. 아, 근데 회사가 얘네들이 잘못된다, 우리도 잘못되고 이러면 안 되겠다 판단을 해서 사업 다각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 말고 다른 쪽으로 이제 도전을 시작하는 거죠. 그 중에 5G용 저유전 PI, 이제 MPI, 또는 전기차 2차 전지나 이쪽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쪽이나, 또는 칩온 필름, 뭐 반도체 칩을 얇은 필름 형태로 인쇄, 그 회로 기판이거든요. 인쇄예요, 인쇄. 죄송합니다, 인쇄. 프린트, 네, 서킷 보드는 있기 때문에 인쇄인데, 인쇄 회로 기판에 이제 장착하는 그런 건데, 뭐 이런 칩온 필름, 이것도 뭐 OLED도 그렇고 쓸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적중 세라믹 콘덴서도 많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게 멀티레이어 세라믹 그 콘덴서거든요. 이것도 뭐 반도체에서는 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분야죠. 반도체 공정용 이제 PI 필름도 그렇고 뭐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모바일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분야까지 계속 나가는 거예요.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자, 그래갖고 실적도 보면요, 이제 지금 2021년도만 해도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들도 막 출시되고 나오잖아요. 거기 폴더블 거기에도 들어갈 수 있고, 5G 안테나, 전기차로 지금 많이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도 이제 확장돼 나가고 있잖아요. 전기차 이런 데도 전기차 엔진 쪽도 그렇고 사용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다양한입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제가 다시 쭉 봤는데도 좀 오타들이 있네요. 이런 거 제가 다 수정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로 이제 적용이 확대되고 있어갖고 실적이 늘어날 걸로 봐요. 지금 글로벌하게도 스마트폰, 아이폰 그 12도 그렇고 좀 그 스마트폰의 매출이 좀 올라갈 걸로 보고, 생산량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런 데들, 이런 소재 이런 쪽도 같이 아무래도 오더가 많이 올 테니까 모바일 쪽도 좀 판매가 올라갈 거로 보는데, 근데 이제 이런 5 통신 기기, 네, 이런 쪽이나 이제 전기차 관련된 거, 이런 데들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매출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5G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9년도에 5G 이동통신 기기용 PI 필름 국내 최초로 이제 개발해서 10월부터 양산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전기차 배터리 셀 간 통전 반응지, 통전이라는 게 막 전기가 통하는 거잖아요, 서로. 그 잘못 전기가 통하면은 또 누전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스파크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하는 배터리용 절연 테이프들, 전기차 모터에 사용되는 에나멜 전선 케이블 코팅, 여기도 이제 코팅이 돼야지 뭐 정기적인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반도체 이제 적외 센서 같은 거 보호하는 PI 바니쉬, 네, 그런 데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개발하고 있고, 태양전지나 연료전지용 PI 필름 개발하고 있고, 비행기나 반도체 장비 활용될 수 있는 PI 파우더 이런 데들도 다각화를 하고 있어요. 사업을 계속 이제 다각화를 하면서 기술을 확보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괜찮아요. 이런 것들이 쭉 되고 하면 상당히 괜찮은 그런, 네,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중국, 북미, 인도, 뭐 여기도 스마트폰 아까 말씀드렸지만 판매가 늘어나는 그 가망성도 있고, 그러니까 본연이 했던 데뿐만이 아니라 이제 늘어나는 쪽도 좀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나서 성장세가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기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서도 이제 뭐 매출을 많이 이뤄낼 것 같고, 뭐 제가 볼 때는 그랬기 때문에 글래누드 같이 이런 대형 사모펀드가 눈독 들이고 이제 매입을 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시장이 커지면은 그만큼 공급량을 늘려야지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량을 늘려야 돼요, 한마디로. 그래갖고 실제로 2020년 말에 700억 정도 투여를 해갖고 600톤 정도 생산 능력을 더 캐파를 더 추가 확보할 건데, 뭐 2022년 하반기까지, 이제 내년 하반기죠. 내년 하반기까지는 완공해서 좀 할 얘기라고 합니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다반화 하는데, 뭐 그 PI 필름을 여러 가지로 또 다변화를 하면서 제품군도 여러 가지를 더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용액 형태의 이제 바니시 쪽, 그러니까 PI 바니시죠. 그다음 분말 형태로 된 PI 파우더 쪽, 그다음 강광성 쪽 이런 쪽, 네, 이런 쪽을 해갖고 막 계속 늘려나가는 겁니다. 네, 계속 늘려나가고 있고, 이게 전기차, 모터, 반도체, 적외선 센서, 이런 같이 전방 산업이죠. 네,
그래서 이쪽 성장과 더불어서 사업적 효과도 뭐 특히 많이 날 것 같아요. 특히 전기차, 지금 자동차 회사도 전부 다 지금 전기차 쪽으로 많이 혈안이 돼 있잖아요. 거기 사용되거든요. 그리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뭐 이 전기차 관련해서도 되게 좋은 소식들도 많아요. 이 회사가. 그러니까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PI 바니쉬도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 이제 플렉스블 OLED 이런 데도 그렇고 거기 많이 사용이 되는데 여기도 지금 무궁무진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반도체 그 칩에다가 보호막 코팅하는 거 있죠? 반도체 이제 패시베이션 쪽, 그다음에 뭐 전기차 전선 케이블 이런 수요 확대되는데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코팅 연재나 이런 걸로 해서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용될 분야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제 번외인데요. 좀 별도 얘기인데 글렌우드 PE 그 사모펀드사 그 포트폴리오 자기가 투자한 회사들 중에 한국유리공업도 있어요. 한국유리공업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글라스 쪽이죠. 근데 여기하고도 뭔가 이 PI 필름을 유리에다 입혀서 하는 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PI 쪽 이런 그 뭐죠? 저 바니시 이런 거 중에 이제 투명 바니시나 이런 걸 해갖고 투명한 PI도 만들려고 해요. 이제 그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글라스 쪽하고도 뭔가 맞을 것 같은데, 글로벌 건설 시장이 또 지금 스마트 글라스나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유리 화면이 창이 지금 거기에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죠. 지금은 창문이면 그런 데가 디스플레이로 바뀔 수 있는데 거기도 이제 같이 맞물려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궁무진해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전기차용 이제 PI 바니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니시가 지금 여기서 밀고 있는 그 액체 PI거든요. 액체로 된 그 용액 형태로 된 PI인데 여기서 엄청나게 밀고 있어요. 대표이사까지 참여해서 직접 여기 지금 현재 대표이사가 저기거든요. 그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참여를 하면서 개발할 정도로 회사에서 여기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적도 실제로 많이 내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점점 실적을 내고 있는 상태고 이미. 네. 그래서 전기차용 바니시 여기는 상반기에 개발 완료했고 2020년 국내 자동차 국내외입니다. 해외에도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 2021년은 어딘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여기서. 근데 국내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 전기자동차 전체 적용한다는데 제가 볼 때 그냥 저기 현대자동차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현대차라고 한다면 실적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쵸?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대차라고 얘기한 적은 없는데 그냥 최근에 현대차가 전기차 이런 쪽에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 갖고 현대차 그룹이죠. 기아차, 현대차. 그래서 거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만약 거기에 전체 그 전기자동차 쪽에 라인에 들어간다 그러면 뭐 매출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반도체형 바니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전략이 뭐냐면 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형 바니시를 일본, 특히 일본인데 거기서 전량 수입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강국이긴 하지만 일본에서 수입해서 쓰는 그 소재들 이런 것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일부를 국산화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적외선 센서용 반도체, 요걸 PI 바니시 이제 바탕으로 이런 걸 만들었어요. 만들어갖고 국내 독점 공급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온도 측정하는 거 있죠. 이제 적외선 그 체온기 있죠. 이렇게 총처럼 생겨서 띡 쏴갖고 온도 체온 재는 거, 또 세워놓고 머리 갖다 대면 이렇게 온도 탁 찍히는 것부터 해서 다양한 그 온도 측정용으로 이제 적외선 온도 측정이죠. 거기에 측정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적외선 센서용 반도체를 이제 공급하고 있어서 이게 수익성도 높은데 조금 계속 늘고 있대요. 매출도요. 그러니까 돈 잘 버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도 이제 매출 기여 많이 할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다음에 포토 센시티브 PI죠. 그러니까 감광성, 어떤 빛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들,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이제 반도체 패키징 공장에서 이제 에칭이죠. 식각 이렇게 깎는 거 이런 거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한 핵심 소재인데 얘도 이제 감광성 PI, 포토 센시티브 PI도 일본에서 전량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2021년 상반기에 개발을 완료하겠대요. 이거 좀 많이 사용하는데 네, 패키징에서 이거 되면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하고 또 네, 딜을 해서 공급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반도체 기업이나 반도체 장비 기업이나 뭐 많을 것 같아요. 무궁무진하게 이쪽도.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되게 이게 눈에 떴는데 디스플레이형 PI 바니시도 있어요. 근데 이미 유색, 그러니까 색이 들어가 있는 바니시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 OLED용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어요. 매출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아직 연구 개발 중입니다. 국내 유수의 어디 전자 회사라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삼성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삼성 쪽 디스플레이 쪽 뭐 하잖아요. 삼성 하는 LG 뭐 이런 얘기겠죠. 뭐 어쨌든 네, 거기랑 뭐 밝히지는 않았어요. 어딘지 연구 개발하는데, 투명 시스루라 그러죠. 투명 그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유리처럼 투명한데 거기서 또 디스플레이도 가능한 이런 투명 디스플레이. 네, 거기용 PI 바니시, 그 투명 바니시용 얘기죠. 그것도 개발하고 있대요. 네. 근데 이게 개발이 되면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미래의 환경에서 자율주행차, 완전 자율주행이면은 운전석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차가 혼자 움직이니까. 그럼 옆에 유리가, 바깥도 구경하고 싶으니까 투명한 유리도 되는데 거기 또 디스플레이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하면 거기서 영화도 볼 수 있고 뭐 하는 거죠. 엔터테인먼트용으로 쓰고, 차 유리가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기에 활용되는 네, 바니쉬를 만들려고 좀 개발 중이래요. 그래서 유리만큼 투명해야 되고 480도 고온에서도 버텨야 되고, 치수 변형, 그러니까 유리 위에 씌웠기 때문에 얘가 치수 변형되면 유리가 뿌얘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야 되는데 하고 있대요.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나오면은 뭐 전기차 그런 데도 탑재하고, 그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그 건설 이런 쪽에서도 같이 사용될 수도 있고,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네, 금광인 것 같아요. 금광.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국유리공업하고도 뭔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목표는 2021년 올해 3, 4분기 개발 완료가 목표라고 합니다. 이때쯤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본에 의존도 있는 것들을 그 국산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부장 국산화 이걸 하고 있고, 한국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COF 치본 필름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OLED TV 해상도가 뭐 4000, 8000 이렇게 계속 4K에서 8K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상도가 훨씬 높아지고 또 패널이 얇아지니까 그냥 단순히 TV용으로만 쓰기는 아까우니까 이제 거의 위에다 반도체를 자꾸 탑재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이제 올리는 거죠. 다양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네. TV가 더 이상 TV가 아니라, 네, 거기에 TV가 어떤 통신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다양한 역할을 하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를 올리는데, 거기는 이제 COF 이게 필요해요. 치본 필름. 네. 근데 이걸 또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는데, 이거를 국산 완료했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뭐 디스플레이 기업들도 그렇고 여기저기 할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뭐 기업 소개는 끝났고요. 이제 배당 성향이 2020년에 돈 많이 벌었거든요. 여기요. 돈을 매출이 많이 오르고 영업이익 많이 올랐는데 배당 성향 50%로 했어요. 2020년에 대한 배당 성향. 이거 이런데 거의 없거든요. 이 배당 성향이 뭐냐면요, 영업이익에서 빼고 단기 순이익, 그러니까 진짜 번 돈 있죠. 진짜 번 돈. 네, 거기에서 배당을 얼마만큼 했느냐가 배당 성향이에요. 배당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 단기 순이익에서의 배당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한 10억 벌었는데 거기서 배당을 2억 하잖아요. 그럼 20%인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50%, 이거는 뭐냐면 단기 순이익의 반은 배당하겠다는 거예요. 뭐 이런데 드물죠. 근데 2021년에도 열심히 해갖고 이 배당 성장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당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돈을 더 벌 건데 이렇게 유지한다? 그럼 배당주로도 괜찮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잘 본데고요. 뭐 한국투자증권도 PI 필름 업종 이제 강세로 될 거라는 거죠. 스마트폰 판매 회복, PC 태블릿 수요가 이제 점점 이제 늘어나니까 거기에 많이 활용이 되니까, 그 모바일에 쓰고 있었던 거니까요. 그 자체적인 그 PI 필름 자체도 뭐 매출이 늘어날 것 같다. 그리고 FPCB 같은 데들, 이런 데도 이제 자동차,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나 이런 데로도 확대해 나가고 있잖아요. 여기서요. 그럼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것 같다. 네, 그런 거고요. 뭐 그런 얘기들 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PI 필름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PI 파우더, 이게 PI 그 바니쉬인데, 일반 PI 바니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개발 중에 PI 그 투명하게 만드는 투명 PI 바니쉬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저 개인적으로 이 기업 정말 자료 많이 보고 정말 많이 보게 됐는데 관심이 생겨서 더 많이 보게 됐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뭐 장기적으로 볼 때 되게 괜찮은 종목인 것 같고 배당 성향도 괜찮고 성장성도 기대 성장성도 괜찮아 보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게 봤던 그런 종목입니다. 네, 투자 권유 아닙니다. 절대 투자 권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기업 분석을 한 것 뿐입니다. 제 개인적 의견인 거고 뭐 사셔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기업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네, 이런 말씀 그렇지만 투자는 이제 본인한테 이제 본인 책임으로 이제 본인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종목 기업 이제 설명드렸고요, 소개를 드렸고 종목에 대한 거는 별도로 또 최근 뭐 시황이나 수급, 그다음에 기술적인 부분 이렇게 놓고선 또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도 좀 길어졌네요. 너무 이건 신나게 좀 떠들어갖고 네,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